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8일 금요일 장전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는 뭐 그냥 거의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33, 나스닥은 거의 뭐 마이너스 0.13, 그 다음에 S&P 500도 0.13.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 파월 압박하는 트럼프에도 무덤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재료가 없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압박하는데 시장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트럼프 측근과 파월 해임 극비 논의, 관세 비판에 내가 원하면 당장 아웃. 그러니까 저기 이 아래 적혀 있는데 계속 이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그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관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연준으로서는 뭐 그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아직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관세 그 금리를 인하하던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겠다 얘기하는데 약간 시장은 아니 뭐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뭐 원래 저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여기 맵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가 빠졌고 나머지는 뭐 쏘쏘 그냥 그러저러 하는데 일라일리가 좀 눈에 띄네요. 일라일리가 좀 많이 튀었고 이거는 개별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실 주가는 뭐 나스닥이랑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밑에서 이제 근데 누가 봐도 완연한 이 하락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예. 여기 나스닥 기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2020년, 22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틀림없는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한 20% 빠지면 한 15% 들었다가 또 다시 20%좀 빠지고 여기 한 25% 빠졌으니까 한 15% 들었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버텨서 다시 올라갈지 W 패턴 그리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때랑 비슷하게 천천히 하락을 할지 뭐 지켜보면 알 텐데 뭐 딱히 뭐 지금 상황 봐서는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예, 아까 비슷한 거죠. 엔비디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일라일리도 예, 이 중국 수출 통제 강화 여파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라일리는 먹는 알리앙 형태 다이어트 약이자 당뇨병 치료제 요게 임상 실험 결과 발표해서 14%가 상승했다는데 뭐 우리나라 관련주로 보면 펩트론, 대화제약, 대봉LS, 삼천당제약 이제 비만 쪽이 다이어트 이쪽인데 오늘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뭐냐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게 막 튀고 그러면은 아 혹시 그게 연관이 있을라나 뭐 그런 걸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 이거 압박하는 트럼프도 무덤덤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아니 관세 얘기네요. 뒤쪽 얘기고 엔비디아 이게 지금 어제 젠스당이 또 중국을 갔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 때린다고 해도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중국에 파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힘겹게 100달러선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H20, AMD 이런 것들 수출 품목 허가 포함했다. 수출 예 그래서 H22 굉장히 저서양 칩인데 이걸로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 큰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젠스당이 중국에 간 거죠. 예. 중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장은 돈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엔비디아 매우 중요하다. 계속 협력하기 희망한다. 가서 당연히 얘기해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 또 있죠. 당장 아웃. 내가 원하면 넌 아웃이야. 뭐 이렇게 할 조지는 이 양반 유명한 저기 뭐지? 그 있잖아요. You're fired였나요? 너 해고야 그거. 이제 막 자르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하시면 이 파월 의장 금리 정책 비판적,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음. 항상 듣고 틀리는 제롬 파월
전날 보고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완전히 엉망진창. 예. 이게 파월 때문일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러세요.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이건 어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시진핑 전화 기다리는 트럼프인데 중국은 느긋하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전선 짜면서, 야, 저 완전히 일진처럼 우리 막 괴롭히는데 우리 좀 잘 해보자. 나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힘 좀 합치면은 좀 이렇게 대항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곤란한 거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비꼬겠어요. 야, 니네 보스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아까 젠수상처럼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버티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 전화 올 때까지 버텨라 이런 거죠. 아, 참 그러니까 전세가 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급해진 미국. 아무튼 이쪽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어제 그래서 1.2 협상가 대표와 사진 찍은 난데없이 갑자기 막판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트럼프 1 협상에 그래서 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1기 때도 뭐 협상을 해서 뭐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터프가이라고, 아주 관세에서 터프한 그런 걸 협상을 하는 가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갔다는 것 같은데, 양국의 모든 그레이트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 트럼프. 하지만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지 않았다. 따로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협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에 EU를 또 만났죠. 근데 뭐 별다른 협상 진전 없이 끝나긴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인도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선에서 하는 건지, 뭐 회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별로 저기 연봉 협상 하고서 발표 안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대충 그냥 눈치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일방적으로 상당한 협상 지지대를 쥐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처벌을 유예해주는 대신 일본의 여러 인센티브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레이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마 일본이 일방적으로 털렸겠죠. 뭐 양보하고 끝났겠죠. 뭐 트럼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얘기했고, 뭐 알았다고 하고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EU와 무역 관세 협의가 있고, 트럼프는 지금 40나라가 합의를 원한다. 다음 주 한국 온다. 대신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야, 조기 급하게 하지 말고 다음 정부 넘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와서 거기서 막 조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잔바리들 막 처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있네요. 또 삼국 순방하면서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우려가 되느냐. 근데 누구도 우리가 경쟁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와서는 좀 약간 허세처럼 보이는 것도 조금 있는 것도 같고,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될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 LNG 사업 참여해라 이거죠. 이것도 뭐 사업성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조조 오면은 그쪽에서 뭐 참여하라고 해서 압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좀 실리를 찾아야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쇠빙선이라든지 조선 쪽하고 좀 협력이 돼서 이쪽에 또 더 훈풍이, 또 조선 관련주에 좀 수급이 좀 쏠리면 그런 거 쏠리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은 다 패스하고, 국내 시황은 이제 조기 대선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한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6%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볼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쪽에 한마디로 바람직하다 24%. 한마디로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정치 쪽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일에 좀 집중해라,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덕수 대선 출마론 이걸로 지금 계속 지금 끌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걸로 재미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헌재도 지금 한덕수 지명 효력 정지를 그저께 얘기했고, 그 당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급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뭐 김문수 머쓱, 예, 이것 때문에 일부 잦아들어서, 대신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죠. 밝히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막 못 밝히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걸 계속 이제 흥행을 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그 여당 쪽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나오면은 이쪽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한덕수 관련주들이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시공테크는 지금 정지 들어갔고, 대한제량 같은 것도 올라갔다가 쭉 뱉어냈는데, 정말 말 한마디에 정치 테마주는 항상, 예, 상한가도 갔다가 하한가도 갔다가 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예, 인식하고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심이 있다면은, 예, 싶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 쪽에서는 텐트를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데, 저 오세훈 씨 이 러브콜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중도 보수 측을 어떻게 누가 그 흡수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예, 원래는 김문수 씨가 전 지사가 좀, 예, 장관이죠, 전 장관이, 예, 좀 높았었는데 지금 홍준표 씨라든지 이쪽이 좀 올라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이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오세훈 중도표 흡수 영향.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만약에 이제 여기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올랐다 그러면, 그 1위로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지금 많이 이쁜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걸로 빵 또 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예, 이쪽은 너무 섬세하고 진짜로 그 정치 테마주 전문가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전 매매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추이를 좀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유승민 씨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돕겠다 그러면은 이 표가 아무래도 김문수 씨보다는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일정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냥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봤는데, 예, 이거 지우고, 예, 여론조사 지금 18일 기준이니까, 예, 토론회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하고, 예, 22일에 4명, 그 다음에 29일에 2명, 그 다음에 5월 3일에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이런 것도 보고서 보면서 이제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맥주가 막 튀고 그러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이재명 정책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대통령실 세종실을 완전 이전 추진,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명실상부한 행정수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내용도 보면은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데 중심으로 세종으로 가서, 예,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예, 혈맥이 살아난다, 비전을 세워서 대독 거기다가 이제 R&D 뭐 이런 쪽도 살리고 뭐 하겠다는 건데,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제 관련주들이 이제 좀 나락을 갔죠. 이게 재료 소멸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기대했었는데 완전히 진짜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좀 급하게 하락을 했죠. 여기 보면은 정책주 볼까요? 세종시, 네, 계룡건설. 그 전날 저기 지역화폐 비슷하게 쫙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는데 이런 데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쭉 뺐는데 과연 그게 이 정도 악재인가 싶어서, 예, 요거는 비슷하게 좀 볼 수 자리가, 근데 대장이 지금 어쨌든 계룡건설인데, 예, 15일선 깼다가 이거 올라간 거기 때문에 21선까지 확 그냥 깨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어제 지역화폐도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지역화폐 좀 은근슬쩍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보면은 지역화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한 35,000원 이런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예,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는 게 트럼프가 24일 날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광물 협정 서명한다고 하네요. 예, 여기 하나 있었는데 뉴스가 밝혔다.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예, 서명하고 그들이 이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 전에는 이제 파국이 됐었는데 전쟁 지원금 추산 규모를 종전 3천억 달러, 1천억 달러 줄였다. 아무튼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의 절반을 챙기는 반면 정작 우크라이나 직접 안전보장은 빠져 있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통제권 확보까지 주장한 것을 저는 완전히 다 빨아먹겠다는 거죠. 이거 진짜 보면은 우크라이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러시아 침공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뭐 식민지적, 약탈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히토류인 거죠. 러시아도 막고 하면서 히토류가 지금 중국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예, 히토류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도 채취하고 정제도 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 우크라가 감당해라. 이게 히토리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히토리도 뽑아먹고 정제도 니네 땅에서 해서 니네 땅 더럽히고 니네 뭐 체르노빌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벌어진 땅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완전히 진짜 좀 보면은 예, 러시아도 러시아인데 미국도 진짜 좀 예. 근데 뭐 어차피 힘의 논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이거 재건 이슈가 최근에는 뭐 거의 지금 많이 내려온. 근데 밑에서 좀 버티고 있네요. 예, 이런 뉴스 하나 나오면은 또 이거 따라서 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는 제가 좀 이렇게 완전히 내려온 자리는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거 기다리면서 일정 매매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홍콩 성금요일 휴장이죠. 예. 그리고 엑스페릭스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엑스페릭스 지금 필요효소 관련해서 핫하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 좀 올라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미 이란 2차 핵 협상 이런 게 있고,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엔진, LS 일렉트릭. 화요일에는 테슬라.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확정. 그 다음에 세계 희귀약품 총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수요일에는 삼바. 목요일에는 LG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솔루션. 금요일에 이제 미국 암호화폐가 시작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한 실적 발표라든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 사면이 결국에는 어제 좀 상한가 들어갔죠. 이 마지막까지 7시, 8시까지 가서 7시 넘어서 이제 상한가를 닫았는데, 참 제가 여기서부터 쭉 사서 요때쯤 팔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이제 이때 안 팔았으면은 요때 이거 30%가 올랐네 하는데 또 여기서부터 밑으로 20%, 25%가 빠졌으니까 아마 요쯤에서 손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종목은 기다렸으면 다시 올라온다. 이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계속 이슈를 쏟아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예, 아마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소량 잡아서 예, 위로 튀면 어쩔 수 없고 좀 아래 내려온 자리를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도 마찬가지고 엑스페릭스가 어제 예, 퓨리오사도 퓨리오사인데 다른 이제 AI 기업과 협업 이런 거 엮어서 좀 상한가 갔는데 아마 또 똑같이 줄 세워가지고 엑스페릭스 그다음 포바이퍼 이쪽 보면서 좀 오전 중에 시초가로 매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스터블루가 이게 웹툰 쪽 정책으로 엮이면서 이제 상한가 갔는데
들어가는 모습은 이쁘진 않아요. 어거지로 닫았는데 이게 자리 자체가 좀 이렇게 그림을 나름 지지저항 때 이쁘게 만들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 한 8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소량으로 해서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웹툰 이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플랫폼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 3일선에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3일선 매매 아마 소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최근에 움직임이 예,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왔기 때문에 눌림도 고점 대비 볼까요? 예, 한 12% 정도, 11% 늘렸기 때문에 이거 오늘 좀 시초가 공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양자가 지금 은근히 좀 스금스금 또 올라왔어요. 신고가로. 그래서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보면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한 상한가 한 방도 아니네요. 한 20%면은 요런 자리까지 좋은 자리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양자는 뭐 시간의 문제이고 뉴스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이스티키 할 거면은 항상 대장을 해야 된다. 아이스티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보면서 좀 어제 시간 내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8%가 이미 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쯤에서 그래서 좀 관심이 가기 때문에 지켜볼 것 같고 당장 뭐 들어간다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돈이 빵빵 터지면서 뭐 이렇게 거래대금 쌓으면은 그때 한번 보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지금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스틸주들도 마찬가지고 스틸주들 뭐 좀 약간 예, 좀 뭔가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정책주들도 한번 이제 푸닥거리 한번 하고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예, 이쪽 히토리도 예, 괜찮아 보이는 종목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뭐 들어갈 종목이 보인다기보다는 오늘은 예, 여기 좀 미장도 쉬어갔기 때문에 상한가한 종목들 예, 시초가 원래 하던 대로 좀 그러니까 사면 엑스페리스 4x4 미스터블루 이쪽 좀 오전장에 공략하면서 심플래퍼 3일선 보고 나머지 이제 양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태양 누구가 또 튀어 오르는지 또 누가 조용히 은근히 또 눌림 거래량 줄이면서 그 눌림 주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하면서 예, 매매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장 초반 초반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좀 앞에 시황 얘기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으로 4월 18일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